마이크로소프트 팀 어드민으로 일하고 계신 진미나님께서 이제 파워 플랫폼으로 야, 너도 업무 자동화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미나님 준비되셨죠?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오늘 저는 서브리스 미더 2월에 자, 야, 너도 업무 자동화 할 수 있어를 맡게 된 진미나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티즌 디벨로퍼이고, 그다음에 파워 앱스와 파워 플랫폼에 관심이 많은 파워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RPA 비기너스 운영자입니다. 사실 저는 파워 앱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플랫폼도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AI도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파이썬도 조금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파워 앱스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 비서입니다. 어드민이면 팀 비서인데요. 팀 비서 중에 또 비서 10년 차고, 그다음에 또 IT에 또 관심이 많고, 사실 문과 전공이에요. 마케팅 전공을 한 사람이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 비서는 팀과 부문장님들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드민 비서로 있으면 정말 중요한 반복 업무들이 정말 많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특히나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약 3개 정도 되는데요. 솔직히 헤드 카운트는 약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엄청나게 와요. 그러면은 또 리퀘스트가 올 때는 한꺼번에 싹 몰리다가 또 이렇게 적게 올 때는 또 적게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리퀘스트죠. 그 요청 사항 업무는 거의 80%가 비슷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업무예요. 게다가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네, 이메일 업무가 제일 많고요. 근데 어드민의 반복적인 업무 중에서는 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어드민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실 부문장님들의 일정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일정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로 미팅 어레인지먼트, 미팅을 다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일정을 짜고 그다음에 그 모두 필요한 그 서포트 업무를 다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벤트 어레인지먼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죠. 사실 그 부서마다 그 올 핸즈라고 해가지고 부서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진행하는 미팅이 하나 있고요. 부서 전체 미팅이죠. 게다가 회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 데이터 리프레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엑셀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매출 업무, 그러니까 매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또 피벗 테이블로 다 엮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원래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 올려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동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네 번째 명함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명함 관리도 AI를 통해서 개체 인식키를 그 텍스트 그 뽑아내는 추출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텍스트를 뽑아와가지고 거기서 명함으로 붙여서 또 그거를 좀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휴가 시청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단순 업무가 여러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단순 반복 업무를 좀 자동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면 RPA가 필요하대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죠. 근데 자동화를 실행하는 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코딩을 잘 못해요. 근데 파워 플랫폼이 이 자동화를 대신 해준대요. 사람들 말로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혹시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주변에.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직원분들은 그래, 파워 플랫폼이 알긴 알아. 근데 그렇지만 그 알긴 아는데 한 번도 써보신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주변에. 사실 그 업무적으로 인게이지 되거나 좀 약간 관계성이 있는 분들은 조금 써보시긴 했지만 솔직히 자기 업무 하느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파워 플랫폼이 있어도 써보신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파워 플랫폼 써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다 여쭤보고 다녔어요. 없길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 어렵지도 않다고 하고 게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보니까 유튜브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 모든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게다가 유튜브는 너무 쉽게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친절하게 또 외국의 미국에는 되게 생각보다 많은 MVP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워 앱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두 자동화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업무 중에서 약 두 가지 정도만 자동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어레인지먼트, 일정을 잡아야 되고 이벤트를 다 기획해서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또 휴가 신청 관리, 우리가 또 휴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사람들이 파워 플랫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파워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제품의 집합체이고요. 회사 또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웹과 앱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지요. 자, 첫 번째로는 파워 오토메이트 자동화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토메이트로 해서 자동화를 다 이끌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파워 앱스는 웹과 앱을 생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챗봇이에요. 우리가 만든 자동화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또 웹 앱을 만드는 그 웹을 만들었을 때 챗봇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BI는 데이터 모델링과 시각화 툴인데요. 일단은 파워 앱스와 오토메이트에서 생산된 데이터 또는 학교 또는 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와 모델링을 해주는 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파워 플랫폼을 써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일단은 호환성과 확장성이 너무 좋아요. 그 말 뜻은 파워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 365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만 있으면 앱을 쉽게 연결해서 확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오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엑셀, 그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쉐어포인트도 있고요. 그 연결해서 같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확장성이 더욱 뛰어나죠. 그리고 파워 플랫폼에는 사용자는 굳이 외부 사이트 신청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도 컨트롤 가능한 쉐어포인트 사용이 너무 편리하고 빠른 구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이벤트를 신청하다 보면 페스타처럼 이벤트 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API를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정보 활용이 조금 불가능하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폼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청 정보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면 같이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 그리고 민간 관리, 정보 관리를 들 수가 있어요. 원래 같은 조직에 있는 멤버만 조직 쉐어포인트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쉐어포인트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할 때 접근 권한을 가진 소스만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안전하게 파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외부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신속성과 효율성입니다. 사실 저희 팀 어드민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퀘스트가 한꺼번에 오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해줘야지만 제가 다른 그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가능해요. 근데 파워 플랫폼은 확장성이 뛰어나서 쉽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고 자동화를 쉽게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 업무라든가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팀 비서한테는 좀 최적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제가 한번 파워 플랫폼을 제 업무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자, 첫 번째로 이벤트 어레인지먼트, 제가 소개해 드릴 업무 자동화 중에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서포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벤트 어레인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벤트 어레인지먼트는 어떻게 할까요?
이벤트 어레인지먼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스피커도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신청서도 접수를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야 되고, 신청서를 또 그분들한테 또 접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참가자들한테도 또 모집을 해야 되고,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야 되고요. 게다가 모든 분들한테 일정 안내가 나가야 되고, 이벤트에 대한 필요한 자료 안내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Q&A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 후기 설문지도 작성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참 여러 가지가 좀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M365와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 플랫폼의 한 종류고요. 그래서 그 제너럴한 행사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점도 있고요. 자, 일단은 글로벌 행사 참석자가 일단은 참석자 부분이 10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겨야 되고 그 모든 정보들을 잘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석자뿐만 아니라 스피커도 챙겨야 되고 파워 프로덕터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다 챙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를 좀 소중하게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락되는 정보가 없이 잘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누락되지 않게 한 번 한 번 다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파워 플랫폼이 있죠. 파워 플랫폼한테 도와줘요라고 요청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벤트 어레인지먼트에 대해서 업무 흐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도 로직을 좀 짜야 되겠죠. 참가 신청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참가 신청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글로벌 부트캠프 담당자들만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룩으로 이벤트 미팅 일정을 만들어서 그 미팅 일정을 참가 신청서가 작성이 되면 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하게 하고 참가 신청서 작성자한테 자동으로 메일을 회신해서 일정 그리고 이벤트 접속 주소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참가 신청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빠를까? 파워 앱스 또 포탈이죠. 포털로 만들까? 아니면 폼스로 만들까? 아니면 이메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까? 엑셀, 그 다음에 또 쉐어포인트, 또 SQL도 있죠. 그리고 데이터 접근은 담당자한테만 접근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은 아웃룩 일정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벤트 링크를 어떻게 할까? 팀즈 화상 회의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자동화는 파워 앱스로 할까? 파워 오토메이트로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참가 신청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폼스로 해서 제가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맞춤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RL을 빨리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폼스로 선택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트캠프의 그 운영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는 쉐어포인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쉐어포인트는 또 보안 또 접근이 되고요. 게다가 일정은 아웃룩 일정이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도 웬만하면은 팀즈를 이용하면은 금방 생성이 쉽게 가능하거든요. 아웃룩 일정에서 그냥 버튼만 한번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팀즈 화상회의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자동화는 파워 앱스도 좋긴 하지만 제가 UI를 다 따로 만들어주고 그 버튼 하나 클릭을 다 일일이 다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오토메이트로 하자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재봤거든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렇게 딱 만들어다 보니까 참가자 정보 작성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스를 작성하는데 약 5분밖에 안 걸렸고, 그다음에 일정을 생성하는데, 그리고 ICS 파일이죠. 그러니까 그 아웃룩의 ICS 파일을 만드는데 10분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ICS 파일을 팀즈 공용 그룹 채널에 업로드를 하는데 딱 3분 걸렸어요. 되게 빠르죠. 그리고 참가자 정보를 넣을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만드는데도 약 5분밖에 안 걸렸고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로 자동 흐름을 만드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걸렸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는데도 약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미만이에요. 이렇게 이 자동화가 되는 데는 약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 워크플로우를 짰는지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은 사실 컨피덴셜이에요. 그 대외비이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스터디 조직인 I Love Hands 계정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구해놨습니다. 자, 이재성님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에서 참가자들이 이벤트 참석을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폼즈로 신청서 답변을 받아요. 거기서 답변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신청자의 응답 이메일이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상한 이메일이 되었다던가 아니면은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시 답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효한 경우에는 쉐어포인트 리스트에다가 신청자의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난 후에 일정과 참가 안내 사항이 컨펌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돼요. 일단 일정은 확인이 되었고 컨펌이 되었겠지만 일정에 같이 나가야 되는 뭐 정보들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들, 특히나 뭐 파워포인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I를 써야 되는데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압축 파일들이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잠깐 펜딩을 시켜놔요. 잠깐 며칠 정도 유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준비가 되면 컨펌을 하게 돼서 일정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쉐어포인트에다 올려놓은 곳에다 일정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같이 첨부 파일에다가 넣어가지고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폼즈예요. 제가 폼즈에서 이렇게 다 1번부터 9번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 이름, 그 다음에 회사명 또는 조직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가 제일 중요하죠. 응답 받을 주소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가 등록 목적을 여기다가 선택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파워 플랫폼의 관심 분야를 선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M365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워 플랫폼은 M365, 그 다음에 또 오피스 365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 지켜야 될 행동 강령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폼즈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 응답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일정 ICS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ICS 파일은 아웃룩에서 사용하는 파일인데요. 여기서 일정에서 ICS 파일을 만듭니다. 이 세부 내용은 이렇게 같아요. 글로벌 파워 플랫폼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 집어 넣었고요. 게다가 여기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미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게 자동이 생성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일정 URL을 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필요한 첨부사항들 여기다가 다 같이 넣었습니다. M365의 가입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구독 취소하는 내용도 같이 담아서 이렇게 일정 파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일정 파일을 여기 쉐어포인트에다가 공용 파일이죠. 공용의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인데요. 여기다가 ICS 파일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공용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쉐어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참석자 정보들을 우리가 폼즈로 다 입력을 했을 때 입력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동화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엮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폼즈에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폼즈 응답 내용을 가져옵니다. 응답 내용이라면 답변 내용이죠. 참가분들께서 다 답변 주신 내용을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폼즈 응답 내용을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쉐어포인트에 저장된 그 일정 ICS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ICS 파일을 첨부를 해서 참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 건데요. 처음에 자동화를 만들 때 새 응답이 제출되는 경우 여기 보시면 폼즈예요. 폼즈가 트리거가 되어서 이 입력값을 다 받아올 겁니다. 자, 트리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 파워 오토메이트의 트리거는 다른 정보의 출력값을 받아와서 이걸 입력값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의 트리거를 그 폼즈로 받아왔고요. 폼즈에 그 새 답변이 제출될 때 이렇게 자동화가 실행된다라는 트리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새 응답이 여기 보시면 폼즈죠. 폼즈에서 새 답변이 제출되는 경우를 이렇게 트리거로 갖고 와서 두 번째로 이 트리거가 그 폼즈에서 받아온 응답 세부 내용 정보, 디테일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름, 그 다음에 회사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M365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세부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컨덕트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까 9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항목들을 모두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쉐어포인트에 항목을 만듭니다. 항목이라고 하면은 그 엑셀에 로우라고 해가지고 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받아왔던 그 모든 정보들을 참석자의 정보들을 한 줄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기 쉐어포인트의 파일 컨텐츠를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 파일 컨텐츠는 ICS 파일, 일정 파일입니다. 일정 파일을 여기 쉐어포인트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첨부해서 메일 보내기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이거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트리거를 폼즈에 새 응답이 제출되는 경우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쉐어포인트에 항목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하나씩 매치를 시켜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으로는 쉐어포인트에 컨텐츠를 갖고 옵니다. ICS 파일, 일정 파일이죠. 일정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일정 파일을 가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그 첨부 내용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메일 보내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본문도 적어주시고 그 이후에는 첨부 파일도 같이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같이 내보내면 저장을 하면은 자동화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거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번 좀 더 봐주세요. 이렇게 이메일을 내용을 직접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길긴 길죠? 네, 여기서 첨부 파일을 이름을 넣고요. 이름 ICS 파일까지 이름 넣고 그다음에 파일 컨텐츠를 저장을 해서 정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폼즈에다가 입력값을 하나씩 다 넣죠. 그러고 나서 쉐어포인트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응답 아이디가 이렇게 다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응답 아이디는 그 항목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 답변자가 하나하나씩 다 이게 정보를 해서 입력값을 넘겨줄 때마다 그거에 대한 응답 아이디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원래 정보가 있는데 제가 좀 지워놨어요. 이게 이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든 정보를 한 줄 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저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 이름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신청자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자동으로 이메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건네지고요. 여기 보시면 일정 파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업무 자동화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휴가 신청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사실 아이러브 핸즈온이라든가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팀 비서라면 휴가 처리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메일로 서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자동화를 해보자. 대신에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저장을 해야 되고요. 또한 신청을 했을 때마다 누락되는 정보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중앙화된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봤어요.
자, 휴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매니저한테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매니저가 승인 또는 반려를 할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매니저가 승인 또는 반려한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담당자만 접근 가능하게 하자.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봤겠죠. 저 이전처럼 파워 앱스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폼스를 할까? 이메일로 할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워 앱스도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리퀘스트도 많고 빨리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앱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진 폼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엑셀로 하지, 쉐어포인트로 하지, 아니면 SQL로 할까요? 사실 매니저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매니저들만 볼 수 있는 쉐어포인트를 드리는 게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엑셀이나 SQL은 좀 접근하기가 계속 이거를 덮어쓰기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쉐어포인트가 리얼타임으로 보기가 더 쉽고 하기 때문에 쉐어포인트를 선택을 했고요. 쉐어포인트는 또한 또 보안적으로도 담당자, 특히나 그 액세스가 있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쉐어포인트가 훨씬 더 보안 측면에서도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 안내는 아웃룩으로 할까 뭘로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죠. 자, 그래서 안내는 아웃룩에 이메일로 안내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동화도 앱스보다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써서 그 다음에 또 자동화를 시키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분이 걸렸는지 저 또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또 조직 내 휴가 신청서를 만드는데 폼스 만드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 10분 정도가 걸렸고 그다음에 휴가 신청 내용이 들어가는 쉐어포인트를 만들어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로 자동화를 연결을 했어요. 그것 좀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이메일을 또 거기 다 직접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휴가 신청서의 폼스 응답 아이디와 세부 내용 값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인 요청 이메일을 매니저한테 보내고 그 매니저가 승인 또는 반려하는 거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그래서 휴가 신청 내역과 승인 반려 내용을 그 모든 내용을 쉐어포인트에 저장을 해요. 자동화 테스트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총 약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휴가 신청할 때 그 서면이라든가 이메일 신청이 따로 필요 없이 그냥 폼수로만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폼즈를 그 팀즈 그룹에다가 같이 인베드 시킬 수 있어요. 같이 여기 내장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플로우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스터디 조직인 아이러브 핸즈온 계정, 그러니까 테넌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재성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을 하려면 폼즈에서 휴가 신청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가 신청 내역을 이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니저가 승인하냐, 반려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다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을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휴가 신청 내역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직 내 휴가 신청서 폼스를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1번부터 9번까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love hands-on 또 스타트업 직원 휴가 신청서겠죠. 폼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름과 본인 이메일 어드레스 진짜 중요하죠. 게다가 부서가 어딘지 그다음에 승인자 또 매니저의 성함과 이메일을 꼭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꼭 전달을 할 수 있도록 required 퀘스천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청하는 휴가 종류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시작 일자와 그 다음에 종료 일자 이거는 사실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 달력이 나와요. 그래서 달력으로 선택을 해서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멘트를 남길 수 있게끔 여기다가 답변에다가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정보들이 응답 아이디와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또 작성을 했어요. 아까 받아올 폼즈에서 받아올 내용들을 여기 항목 있죠? 컬럼명으로 해서 여기다가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플러스 그 다음에 승인 여부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개가 되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자가 자기 이름, 이메일과 그 다음에 또 모든 정보를 다 넣고 승인을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스키마죠. 전체적인 스키마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폼즈죠. 여기 폼즈 아이콘이 있는데요. 폼즈로 새 응답이 제출될 때, 그러니까 답변서가 올 때죠. 답변서가 오게 되면 답변의 세부 내용, 디테일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응답 아이디 값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옵션과 함께 전자 메일을 보내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 또는 반려, 우리가 옵션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선택으로 해서 옵션 또는 반려로 해서 이거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같이 보냅니다. 그거를 매니저한테 보내겠죠. 그러면은 매니저가 이거를 승인하냐, 승인하지 않냐, 반려하냐에 따라서 예인 경우와 아니오인 경우에 따라 좀 나뉘죠. 그래서 예인 경우에도 메일 보내기를 해서 신청자한테 이게 승인되었다고 전송을 해주고요. 그 내용도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에다가 항목을 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반려겠죠. 반려인 경우에도 반려 내용을 메일로 신청자에게 보내주고요. 그 내용도 똑같이 항목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메일 보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일을 보내서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일일이 저희가 또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걸 또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선택된 옵션도 넣고요. 그 세부 내용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도 넣고, 이 밑에 보면은 쉐어포인트의 리스트에 URL을 같이 넣어서 시청자가 바로 가서 쉐어포인트 리스트에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한번 또 비디오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트리거를 만들죠. 자, 폼즈의 트리거를 만들어서 새 응답이 제출되는 경우에 이 세부 내용들을 갖고 옵니다. 응답 아이디 값으로요. 그리고 아웃룩에서 받는 사람과 제목과 그 다음에 사용자 옵션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사용자 옵션은 여기서 승인과 반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와 그 다음에 본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본문 내용들을 다 같이 집어넣고 저장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정보들을 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요. 그 두 번째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건에서 예인 경우, 그러니까 승인된 경우, 그 다음에 아니오인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승인된 경우에는 Selected 옵션이라고 해서 여기는 승인이라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를 자세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쉐어포인트에 주소도 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항목을 만들어서 쉐어포인트에 그 열로 정보를 다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매치를 시켜줘요. 매치를 시켜주고 나서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어렵지도 않고요. 빨리 끝나면 30분 정도에도 끝나요. 이렇게 신기하게도 또 복사를 해갖고 여기다 붙여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또 해봤죠. 제가 I love hands-on 직원 휴가 신청서에 이름과 이메일 넣고, 그 다음에 부서, 그 다음에 승인자 성함과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는 휴가 종류와 그 다음에 시작 일자, 종료 일자, 그 다음에 코멘트를 넣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 보니까 여기 개인정보는 제가 다 지웠어요. 여기 보시면 이메일이 매니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홍길동님께서 애프터눈 하프데이 오프 오후 반차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옵션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생겼어요. 승인과 반려. 그럼 매니저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고 나서 승인이 되었어요. 여기 승인이 되었다고 나오죠. 이것도 셀렉티드 옵션으로 해서 아이콘으로 그냥 바로 집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한테 홍길동님께서 신청하신 애프터눈 그 다음에 하프데이 오후 반차 내역이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세부 내용과 함께 여기 세부 내용 있죠? 그 밑에 여기 클릭해가지고 URL로 바로 넘어가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 여기 보시면 신청자 이름,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부서, 그 다음에 휴가 종류, 휴가 시작일, 완료일, 질문사항, 그 다음에 승인자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승인 여부가 승인과 반려로 되어 있어서 여기 나와 있죠. 되게 신기하죠? 처음에는 테스트를 하다가 살짝 망해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치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는 파워 플랫폼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현업에 잘 적용을 하여 보았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직장 일개미 어드민이죠. 정말 개미처럼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어. 이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갖다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머글 진짜 정말 머글이었어요. 정말 머글이고 게다가 코알못 마케팅 생산 쪽을 전공 담당한 이러한 문과 전공의 이런 먹을 거야 코알못이 이러면, 내가 한번 머리를 써보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또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나는 모든 프로덕트를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봤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들 물어보니까 파워플랫폼이 자동화를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딱 물어봤는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독학을 해서 자동화로 업무를 만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었죠. 그래서 시티즌 디벨로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면 여러분도 다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시티즌 디벨로퍼로 성장합시다라는 게 저의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저의 메시지고요. 정말 같이 시티즌 디벨로퍼로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티즌 디벨로퍼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닥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플랫폼 인 페이스북. 저희 페이스북에 그 다음에 운영진들이 또 따로 있어요. 파워 플랫폼에. 여기로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파워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계속 쭉쭉쭉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핸즈온으로 제가 직접 원바이 원으로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허성님께서 여기 질문 주셨어요. 오토메이트로 본문 내용에 쉐어포인트에 저장된 엑셀을 표 형태로 표시할 때 원본 엑셀에 적용되었던 서식 등을 표현할 수가 있나요? 사실 정보만 받아옵니다. 텍스트만 딱 받아오거든요. 오토메이트에서. 그래서 그건 또 다시 여기다가 그러니까 서식이라고 하면은 이메일로 그러니까 쉐어포인트나 또는 이메일로 또 받아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이메일에서 또 그 서식을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맞아요. 과거 플로우 때 해보니 단색의 표로만 표시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엑셀에 적용됐던 서식들을 제가 원바이 원으로 고쳐줘야 되긴 해요. 그리고 사실 내용만 끌고 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래서 또 질문을 뽑아왔죠, 사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파 플랫폼은 그러면 어떤 거랑 같이 어떤 프로덕트랑 다 연계가 가능하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끊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커넥터가 엄청 많아요. 그 말 뜻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들을 다 엮어준다. 그래,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끌고 온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슬랙이 있을까요? 슬랙.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슬랙도 사실 있어요. 네, 슬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아웃룩, 그 다음에 또 원드라이브,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용자, 오피스 365의 애저 디렉토리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오피스 365의 사용자의 모든 정보들을 끌고 와서 같이 테넌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알람으로 해서 우리가 또 트리거로 만들어줘서 알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웃룩 닷컴도 있고요. RSS, 피드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커먼 데이터 서비스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워 BI도 있고 SQL도 있습니다. 사실 SQL은 함수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쿼리를 짠 다음에 뽑아오잖아요, 데이터를. 근데 SQL에서 그냥 바로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엑셀처럼 그냥 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현이 바로 가능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브옵스도 뽑아올 수 있고 원노트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메일도 되고요. 솔직히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유튜브도 뽑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깃허브,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오피스 365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도 다 같이 커넥터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third party라고 해서 제3자 서비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커넥터를 또 이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요. 게다가 또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막 구글 API가 맵스 API가 이거 제공을 안 해주네. 그러면 제가 커스텀으로 해서 커스텀 API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참 좋죠. 그래서 그 파워 앱스에다가 구글 API, 맵스 API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같이 지도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어도비 PDF.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라이센스가 또 따로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라이센스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M365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파워 플랫폼을 무료로 1개월 무료 체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모든 프로덕트에 대한 커넥터들은 그 라이선스, 특별한 라이선스 없이도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 프리미엄, 여기 보이시죠? 이런 프리미엄들은 다 구매를 또 하셔야 돼요. 파워 앱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펄 유저당, 그 다음에 펄 앱스당, 그 다음에 또 가격을 또 제공을 해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애들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여기 자주 사용하시는 드랍박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커넥터가 정말 유물입니다. 네, 다 모든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거의 300개까지 늘었다고 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한국형, 맞춤형에 대한 커넥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청을 할 거고 만약에 원하면 제가 만들어서 쓰기도 해도 되긴 하지만 API를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 때 사실 XML보다는 우리 그 제이슨 파일이죠. 그 제이슨의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만 지금 끌고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만 이용을 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한국형 API를 만들어서 이렇게 커넥터로 해가지고 만들면 더 좋은 활용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한 몇백 개가 됩니다. 게다가 또 개인이 사용하는 커스텀 커넥터까지 이용하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커넥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활용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로우코드로 제가 로우코드로 만들 수 있는 앱이 무엇인지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코드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 처음 보긴 하거든요. 조호,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APN 이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봅니다. 파워 앱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구글의 그다음 앱 메이커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구글 앱 메이커. 이거는 저도 사실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글이랑 좀 약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별로 없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외국의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플랫폼이라서 우리가 좀 사용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여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디스코드. 그렇군요. 이주연님께서 디스코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웹 커넥트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일찍 끝냈네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을 남겨주세요. 어색하긴 한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겁게 잘 봐주셨나요? 이 내용은 제 그 블로그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또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원 바이 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 땀 한 땀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고요. 자, 현지원님 나와주세요.